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상 영구 집권을 위한 대선에서 승리의 쇼를 보여주면서 우크라이나 정복 의지를 불태우는 가운데 이 서방 세계들도 우크라이나를 결코 푸틴의 손에 넘기도록 방치하지는 않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군사 지원도 본격화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이와 때를 맞춰서 러시아를 향한 대대적 공세 작전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기까지 직접 생산하기 시작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데니스 수미알 우크라이나 총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자금 지원이 제기될 것이며 이번 달 안에만 최소 600억 달러, 한 79조 5천억 원 이상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포탄, 장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파트너의 지원이 있다면 우리는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맞춰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제이크 설번 미 국가안보 보좌관도 현지 시간으로 20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볼도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도 5억 유로, 한 7,263억 원 규모의 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이어서 새 원조에는 독일군이 보유한 포탄 재고 1만 발이 포함될 것이고 장갑차 등 수송 차량도 지원 목록에 포함된다라고 말하면서 즉시 전달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독일은 이미 올해 우크라이나에 70억 유로, 약 10조 1688억 원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체코 측과 유럽연합이 외부에서 포탄 80만 발을 구입해서 우크라이나에 조달하는 작업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독일은 이 중에서 포탄 18만 발분의 이 비용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포탄 80만 발, 155mm 50만 발하고 122mm 30만 발을 구입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탄약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다시 시작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최근 들어서 러시아의 아픈 곳들만 골라서 대대적으로 공격하면서 러시아를 혼돈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기지가 있는 러시아 남서부의 사라토프 주의 엥겔스시를 드론을 통해 맹폭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국경에서 약 300마일, 그러니까 48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엥겔스2 공군기지에는 이 러시아 Tu-95 및 Tu-160 전략폭격기가 있고, 이 지역은 2년이 넘는 전쟁 기간 동안에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 폭격기는 핵 및 재래식 장거리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러시아의 장거리 항공군의 핵심 전력이 됩니다. 엥겔스 지역에 대한 이 공격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공격 당시 촬영된 러시아 내부의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인근 주택의 유리창들이 대거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최근 공격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은 벨고로드와 쿠르스크일 것입니다. 특히 벨고로드는 통상적인 삶 자체가 영위되지 못할 정도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심해지는 데다가 러시아 출신의 반푸틴 민병대, 이른바 자유러시아 군대들까지 공격이 합세하면서 이들 지역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주민들은 대거 대피를 하고 있고, 언니 9천여 명은 다른 러시아 지역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특히 이 러시아 최고의 철광석 광산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 벨고로드와 쿠르스크 지역의 이 국경 분쟁과 관련해서 이 우크라이나군 수천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50대 이상의 탱크와 장갑차 등이 파괴됐다라고 밝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 반푸틴 민병대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어서
쇼이구의 발언을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러시아의 본토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30일 벨고로드에서 발생한 미사일 공격으로 25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등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러시아 영토에서 외국 적의 공격으로 인한 최악의 민간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이런 공격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는 우크라이나군이 파병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오로지 반푸틴 민병대에 의해서 공격이 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텔레그래프는 지난 19일 자유러시아군이 벨고로드의 고르코프스키를 점령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러시아 본토를 직접 공격해서 푸틴에 대해 도전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들 자유러시아 군단은 사실 지난 2022년에 공식 출범했는데 현재 2개 대대가 운영 중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모스크바 핵심까지 흔들 수 있는 전력을 갖춘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러시아인들로 구성된 이들이 푸틴을 향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러시아의 내부에 주는 의미도 크고 충격도 크다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게릴라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연간 200만 대의 공격용 드론을 직접 생산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 미국과 또 다른 서방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 추가 재정 지원을 받으면 기존 생산량의 2배인 연간 2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도 100만 대 이상의 생산 능력이 있지만 지원이 추가로 진행된다면 200만 대를 생산해서 전장에 직접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가디언에 의하면 실제로 서방 진영에서의 무기 지원이 뜸해지면서 현재 우크라이나가 직접 제작한 드론을 통해서 러시아군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장에서 사용 중인 드론의 90%는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정찰용 상용 쿼드코프터를 제외하고는 드론 조립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자급자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국은 지난주에 우크라이나군이 최소 10,000대의 드론을 구매할 수 있도록 3억 2,500만 파운드 그러니까 5,512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드론 작전의 한계도 있습니다. 최우선적인 문제는 포탄의 부족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드론의 수류탄 2개 정도의 폭발력만 갖춘 후에 전장으로 내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의 서방의 포탄 지원이 제기된다면 드론을 통한 공격력도 훨씬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직접 제작한 드론의 위력은 최근 몇 주 동안에 러시아 내부의 석유 시설을 강타했던 장거리 드론뿐만 아니라 러시아 흑해 함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고 또 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한 해상 항로를 재개하는 데 도움을 줬던 이 해상 드론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외에도 포탄, 군용 차량, 미사일 및 기타 전쟁에 필요한 품목들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전만 하더라도 전혀 손대지 않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무기들을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데니스 슈미알 총리가 지난 1월 우크라이나 정부 회의에서 무기 생산량이 2023년에 3배로 늘었고 올해는 6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현재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무기는 바로 나토 표준 155mm 포탄입니다. 현재 진척 상황으로는 국영 방산 회사인 우크로보론프롬이 올 하반기쯤부터 이제 생산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무기 산업을 완전히 발전시킬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의 불안정화 또 확장 점령을 위한 러시아의 계획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러시아의 푸틴은 결코 우크라이나를 함부로 넘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기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면서 무기 산업 역시 함께 무너졌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러시아를 포함해서 국가의 주권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전쟁에 관련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넘는 전쟁을 치르면서 우크라이나는 총알과 같은 필수품부터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 전투기, 폭격기와 같은 정교한 무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강한 인식을 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생산을 위한 작업에 나서면서 일부 무기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서 생산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전략산업부 장관 올렉산드르 카미시는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400마일이 넘는 국산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부 사항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제작한 이 하이마스와 유사한 대공방어 시스템과 고정밀 미사일도 개발 중이다. 이렇게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데 필요한 첨단 기술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에서 제조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소모품부터 우크라이나가 직접 제작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의 전쟁 상황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무기가 없어서 영토를 포기하는 일들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무기를 직접 제작하기 시작하자 이 러시아의 미사일들이 이런 무기 공장을 찾아서 폭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생산 시설들은 우크라이나 밖으로 빼내가지고 제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중요한 제작 공정은 지하로 들어가서 러시아의 공격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율성이 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래야지 안전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눈물겨운 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크라이나를 우리는 적극 응원합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